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요. 그 사람이 딱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저 결혼하고 이 집안에 들어와서 산 지 9년 됐어요. 5살짜리 딸 낳고 남편이랑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에게는 딱 하나의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진짜 말도 못하게 개차반인 사람이었어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고 술을 먹어도 개같이 행동하고 술은 안 먹어도 똑같았습니다. 동네 부녀자 희롱은 기본이고 술 먹으면 시비 걸고 싸우고 어딜 가든 외상은 기본에 맨날 시어머니가 일해서 벌어온 돈을 뺏어서 식구들 내팽개치고 술 먹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저보다 3살 어린 신우는 일찌감치 20살 때 자기 아빠 무섭고 싫어서 인연 끊고 가출했고 혹시나 시아버지가 자기 있는 곳 알아내서 찾아올까봐 다른 식구들과도 연락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안 들려요. 시아버지라는 인간은 밖에서도 그러고 다니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아이 낳고 한참 수유하고 있을 때 애엄마가 창피한 게 어디 있냐면서 자기 보는 앞에서 아이 모유 수유해보라고 하시던 분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골반이 커서 아이 쑥쑥 잘 낳겠다는 말 정도는 기본이고 친정아빠가 전화해서 사돈어른 적당히 하시라는 말에도 오히려 본인이 화내면서 자기 이상한 사람 만든다고 우리 집구석 이상한 집안이라고 욕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기한테 안부 전화하라고 하고 너무 징그러워서 제가 연락 피하면 아버님이 먼저 연락해서 새아가 예쁜 목소리 좀 들어보려고 전화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다 저희 남편이 시댁 쳐들어가서 아버님이랑 멱살 잡고 싸운 적도 있는데 시아비가 며느리 좀 이뻐하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냐? 라고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명절에 시댁에서 전부치고 있으면 자기랑 단둘이 나가서 유아 포장마차에서 한잔하자고 하고 아무튼 왜 아직도 저런 인간이 깜빵에 안 들어가고 사회에서 돌아다니나 싶었습니다.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니까 시모가 식당 일해서 시댁 생활비를 다 충당했었고 그나마도 아버님이 술 먹는다고 돈 다 뺐고 안 주면 때려서 뺐고 완전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시어머니한테 왜 이러고 사시냐고 이혼하시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는데 그래도 애들 아빠고 지금까지 살아온 정이 있어서 이혼 생각 없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자식인데 강제 이혼시킬 수도 없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빨리 어머님이 마음 고쳐먹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시어머니가 3년 모은 적금을 뺏어서 본인 차를 새로 바꾸고 동네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다 써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뜯어말렸는데 아버님이 시댁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면서 화를 내고 뺏어갔다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이젠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 결심하셨고 남편과 제가 어머님 편에 서서 두 분이 이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좀 이상한 것이 어머님이 수십 년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고 생활비 벌어다 준 것은 거의 인정 못 받고 그때 시부모 살던 집이 남편의 큰아버지 명의였는데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을 것도 없더라고요. 결혼 생활 30년 넘게 하고 빈손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갈 곳 없는 시어머니를 일단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도 남편의 친가 친척들과는 다 인연을 끊었고 어머님과 남편의 외가 친척들하고만 연락하고 지냈어요. 평생 고생하신 어머님이 드디어 이혼하고 제 삶을 찾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죠. 불쌍한 어머님을 우리 집에서 살게 한들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에 가려있어서 몰랐던 거지 저희 시어머니도 그 못지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 개차반과 평생 30년 넘게 버티고 살았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야빴어요. 처음엔 집에서 같이 살면 남편과 제가 맞벌이하고 있으니까 아이도 봐주시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집에 방이 4개라서 하나 남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이 어머님 생활비도 따로 안 들여도 되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에게 살림을 맡겨두고 얼마 안 지나서 이상하게 제 밥그릇에만 찬밥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이 저보다 퇴근 시간도 30분 빠르고 회사가 집이랑 더 가깝기 때문에 45분 50분 저보다 일찍 들어와요. 어머님 오시기 전에는 남편이 저를 기다렸다가 같이 저녁 먹었었는데 어머님이 집에서 저녁 차려주시니까 남편이 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저녁을 먹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렇다 싶은데 이상하게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제 저녁 밥상에는 식은 밥이 올라왔어요. 보온 밥통도 있는데 왜 식은 밥을 먹을까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어머님 살림 방식이 나랑은 좀 다르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다가 밤에 남편이랑 자려고 누워있을 때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님은 왜 밥을 시켰다가 주시는 거지?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자긴 맨날 방금한 따뜻한 밥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저녁 시간 맞춰서 밥을 해놨다가 제가 도착하기 전에 나머지 세 식구가 같이 저녁을 다 먹고
제 밥은 퍼서 따로 빼놓더라고요. 밥통 코드를 뽑아놔야 전기세가 안 나간다면서요. 저는 그럼 1시간 가까이 밖에서 방치되어 있는 식은 밥을 맨날 먹었던 거고요. 아니, 전기세가 나가면 얼마나 나간다고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며느리한테 다 식어 빠진 찬밥을 주실 수 있나 싶어요.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저보고 닭죽 먹으라고 해서 냄비를 열어보니 닭죽이 들어있더라고요. 평소 좋아하는 거라 맛소금 후추 솔솔 넣고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다 제가 닭죽 먹는 모습 보더니 시모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삼계탕 먹고 남은 걸로 닭죽 끓인 거야? 그러니까 저 오기 전에 남편이랑 같이 삼계탕에서 먹고 그냥 남은 국물에 밥 말아 놓은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그걸 알게 된 이후로 어머님한테 제 저녁상은 차리지 말라 말씀드리고 퇴근하면서 뭐라도 사오거나 혼자 밥 새로 해서 저녁 먹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혼자 찬밥 신세 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쉬는 날에는 어머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세요. 입맛도 어찌나 까다로운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나 배달 음식은 더럽다고 입에도 안 대시고 반찬도 직접 만든 반찬만 드십니다. 제가 살림을 잘하거나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 아닌데 김치 빼고 자잘한 밑반찬까지 전부 직접 해서 만든 것만 드시려고 하세요. 낮에 집에서 살림하는 시어머니는 월요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반찬을 만드십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먹고 나면 냉장고를 싹 비워버리세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6끼 먹는 건 오로지 제가 장봐서 다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평일에 밥 차렸으니 주말 이틀은 너가 해보라는 식이시죠. 어머님 모시고 살기 전 우리끼리 살 때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아이 재워두고 치킨이나 야식에 맥주 한잔 마시고 토요일에 늦잠 잡니다. 늦게 일어나서 라면 같은 거 끓여 먹고 토요일 오후에 마트 가서 장 봐오죠. 그렇게 토요일 저녁이랑 일요일 아침 겸 점심 정도는 제가 해서 먹고 일요일 저녁에는 다 같이 외식하는 패턴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외식도 싫다, 배달도 싫다, 마트에서 파는 반조리 식품들도 전부 싫다 하세요. 처음엔 은근슬쩍 반찬 가게에서 산 반찬도 같이 상에 올려서 차렸는데 귀신같이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고 물어보시고 차마 거짓말 할 수 없어서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거라 말씀드리면 못마땅한 얼굴을 하시더니 젓가락으로 쓱 밀어서 제 앞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이딴 건 너나 먹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밀어놓으면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외식을 싫어하시니까 주말에 가족들이랑 드라이브 가고 외출해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남편도 캠핑 좋아하는데 그것도 못 간 지 한참 됐습니다. 어머님 보고 캠핑 같이 가자고 하면 불편하게 집 놔두고 왜 밖에 나가서 잠을 자냐면서 니들끼리 가라고 하니까 또 마음 약한 남편이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물 한 잔 자기가 떠다 드시는 것 없이 나 물 좀 다오 하면 제가 달려가서 물 떠다 드려야 하고 식후엔 항상 커피 드시고 30분 후에 과일까지 드려야 식사가 끝이 납니다. 이게 어머님이랑 사는 건지 상전을 모시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랑 사는 게 불편하긴 해도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아서 이대로 두면 제가 어머님 병수발까지 들게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산 지 반년 가까이 되었는데 최근엔 너무 짜증나서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넘어와 있었어요. 시모 밥 해주기도 싫고 제 집에 있으면서 제가 불편하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아이 데리고 친정 갔다가 일요일 저녁 7시, 8시쯤에 집에 돌아오니까 그 두 모자가 알아서 밥 차려 먹던지 하라는 식이었죠. 친정 와 있으니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배달 음식도 마음대로 시켜 먹고 친정 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외식도 하고요. 그렇게 한 3주 정도 저희 친정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일요일 오후에 친정에서 아이랑 같이 낮잠 자고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너는 살림하는 애가 집 내팽개치고 어딜 쏘다니고 있어? 당장 집에 와서 밥상 차려! 라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가 시어머니 밥 해주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시어머니 불쌍하다는 생각에 모시고 살자 한 건데 이제는 제 집에서 어머님을 내보낼 때가 됐다 생각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남편 모아놓은 돈 3천만 원 정도에 제가 모아둔 돈 5천만 원이 전부였고 나머지 모자란 돈은 저희 친정에서 빌려주셨어요. 그렇게 신혼집 얻어서 결혼생활 시작했고 살면서 지금까지 조금씩 아빠한테 갚았습니다. 은행 대출이라 생각하고 매달 열심히 갚아서 돈은 거의 다 갚았는데 그래도 이자 없이 원금만 갖고 있는 거라 친정에 지고 있는 마음의 빚이 상당해요. 남편도 그거 알고 있고 자기 장인장모 말이라고 하면 꼼짝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분가시키자고 이야기했고 나는 더 이상 못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님도 이혼한 뒤로 집에서 아이 보고 살림하시는 거지 원래 돈 벌 수 있는 분이고 집 근처에 혼자 사실 만한 집으로 구해드리고 용돈이나 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했죠.
제가 어머님 집에 오신 뒤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남편도 알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반발은 못하더라고요. 남편 보고 알아서 어머님 집 구해서 분가시키라고 이야기하고 그전에는 당분간 집에 안 들어가고 나는 계속 친정집에서 지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맡겨두고 열흘 정도 지났는데 드디어 어머님 집을 구해서 분가시켰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일단 임시로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집으로 얻었는데 자기가 알아보니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서 올해 안으로 임대 아파트로 옮겨서 살게 한답니다. 제가 너무 비정한 며느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잘 살아볼 생각이었지 상전으로 모실 생각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일하시지 말라 하고 집에서 편히 계시라 했는데 왜 자기 복을 자기가 발로 차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을 집에서 내보낸 후에 남편이 약간 서운해하는 눈치긴 한데 본인 엄마가 저한테 한 짓이 있으니 아무 말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평생 눌려 사신 것 때문에 어머님은 착하고 순한 사람일 거라고 지레짐작한 제가 잘못한 거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어머님도 그냥 옛날 사람일 뿐이고 기회만 있으면 시어머니 노릇 하려고 드시네요. 누군가와 마음 맞춰 산다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니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신 어머님이랑 합가해서 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